오늘은 지난 12월 뉴욕 맨하튼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루이지 맨지오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어제 재판 심사가 있었고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1998년 5월 6일 생으로 현재 만 26세이고 이름에서 얼핏 예상되듯이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에요. 조부가 이민 1세대 그리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성공하셔서 지역 사회에도 환원을 많이 하시고 지역 병원에는 맨지오니 센터가 있을 정도로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지역 사회나 이탈리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매우 존경을 받는 가족이었다고 해요. 물론 지금도 존경을 받고요. 풍족한 환경에서 성장한 루이지는 꽤 영리해서 지역 명문 남고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늘의 별따기라는 UPenn, University of Pennsylvania,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졸업을 한 학교로 유명하죠.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가족은 물론 학교, 지역 사회의 자랑이었다고 해요. 외모도 준수하고 똑똑하고 미래가 창창했던 이 청년은 왜 보험회사의 CEO를 살해하고도 무죄를 주장할까요? 루이지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기에 물질 만능주의나 부의 불균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했어요. 간헐적인 집중력 저하를 겪었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고통받았던 적이 있었고 2023년에는 서핑을 하다가 척추를 다쳐 치료와 수술을 하면서 미국 의료 체계와 보험회사의 비윤리적인 측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는 보험업계를 사회의 적, 깡패로 규정하게 돼요. 그리고 2024년 총격이 일어났던 그 해죠. 그 해에 천재이면서 1인 테러로 유명한 수학자 테드 카잔스티가 쓴 미치광이의 정책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 총격을 하던 날에도 이 문서를 가방에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서의 내용은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그런 주장이 쓰여져 있고요. 정리하면 루이지는 자신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살인과 맞먹는 행태를 보이는 보험업계, 그중 2024년 가장 이윤을 많이 낸 최고 업체의 CEO를 본보기로 그들의 폭력에 정하기 위해서 총격이라는 폭력을 쓴 것이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미국의 건강보험 체계 업계를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이 있긴 하지만 만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고 미만의 나이일 경우는 사립보험을 사야 하거든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다니는 회사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고요. 저같이 자신과 자녀를 커버하려면 매달 약 60만 원 정도를 납부합니다. 물론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꽤 낮은 비용의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내도 연간 지불해야 하는 자비 지출 한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큰 수술을 받거나 지병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정말 만에 하나의 상황을 위해 그 큰 돈을 내면서 보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 수가가 너무 높으니까요. 그렇다면 의료 수가가 높은 이유는 첫 번째, 의료 분쟁으로 인해서 의사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그 비용이 의료 수가에 더해지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바로 이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회사가 중간에 떡 하고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회사들은 여타의 사업체처럼 이윤 극대화가 목표니까요. 생명에 관련한 건강보험 대 이윤 극대화. 듣기에도 아이러니하죠. 건강보험 회사는 환자와 의료 서비스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데 전문적인 치료나 수술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해서 승인을 해요. 그럴 때 승인을 지연시키는 날짜만큼 수익을 더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승인을 거부해서 재승인 과정을 받게 하기도 하고요. 좋은 말로 무분별한 의료 행위와 의료비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일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렇게 치료나 수술 승인을 지연시키고 거부하는 도중에 환자의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고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루이지가 보험회사를 깡패로 규정했는지. 이런 이유로 브라이언 톰슨이 총격을 당하고 살해됐을 때 많은 미국인들이 그를 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죗값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그 범인을 영웅시했었어요. 루이지가 체포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밝혀진 지금은 직접적으로 그를 후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루이지를 후원하는 계좌가 열렸는데 현재 $1 million, 그러니까 한화로 약 14억 정도가 모였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검찰 측에서는 뉴욕 주법으로는 사형을 구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뉴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뉴욕 주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뉴욕 주법으로는 사형을 구형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 헌법으로 그를 재판해서 사형을 구형하는 게 검찰 측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반면 그의 변호사들은 정부가 살해로부터의 안전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루이지에게 사형을 구형하려는 것이 맞지 않고 비윤리적이고 부패한 건강보험 업계를 두둔하는 행위이며 미국인들을 향한 테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루이지 맨지오니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해 그 12월 달에 브라이언 톰슨이 그렇게 총격 살해를 당하고 나서 굉장한 그런 그 보험업계에 대한 그런 비난도 많았었고 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험업계, 미국 보험업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있으면 블루크로스가 있어요. 그 블루크로스에서 어떤 걸 하려고 했었냐면 왜 우리가 수술을 하면 수술을 하는 동안 있는 그 마취하는 시간을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술이 4시간이 잡혔는데 5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4시간에 대한 그 마취만 보험을 적용하겠다. 그 나머지 1시간, 그러니까 지연된 혹은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이 추가된 시간에 대한 마취는 보험 혜택을 안 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블루크로스에서.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이걸 철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크게 이 루이지 맨지오니의 그 사건이 보험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말 눈에 보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루이지 맨지오니는 정말 미국 보험업계에 이렇게 큰 화두를 던진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혁명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정말 큰 돌을 던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정말 미국 보험업계는 문제가 많거든요. 정말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많고 이게 정말 너무너무 많은 그 체계가 있고 보험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그런 의사, 환자 이 관계가 이제 한국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정말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돼야 할 지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루이지 맨지아니의 이 행위가 어떤 큰 돌이 되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살해를 할 것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한 사람의 그냥 사람이고 어떤 아이들의 아빠인데 그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아버지의 죽음이잖아요.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았나. 그냥 다리 같은 데 쏴가지고 좀 이렇게 위협을 하면 어땠을까. 그리고 정말 너무 영리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 인재를 또 잃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결론이 잘 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냥 루이지도 사형 선고까지 받지 않기를 바라고, 이번 사건으로 미국 보험회사가 혹은 건강보험 체계가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저의 입장이에요. 복잡한 얘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